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대세는 오늘 오후쯤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투표 방식까지 뒤흔든 최초의 선거. 먼저 지금 이 시각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호 특파원, 지금 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워싱턴 DC 한복판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캐피탈 원 에리나라고 원래 이제 스포츠 센터인데 뒤에 보시면 투표하려고 줄 선 사람 모습은 없습니다. 선거 운동원들만 나와 있고요. 날씨도 뭐 투표하기에 괜찮고 한데 여기서 쭉 지켜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산한 모습이 계속됩니다. 아마도 사전 투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투표는요, 자정을 기해서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 딕스빌로치 등 두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곳에 26표 개표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주에 따라서 다른데 버지니아주 같은 데는 저녁 7시, 여기 워싱턴 DC는 8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투표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늦게 끝나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네, 박 특파원이 있는 워싱턴은 투표 마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동안 투표 현장에서 소란이 있을까 우려들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려와 달리 소란은 없습니다. 차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있기 전에는 이 투표소 주변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언론들 예측이 있었는데 총으로 무장하고 투표소 나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죠. 실제로 투표날 돼서 그런 소식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지아주에서 투표기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잠시 지연됐다가 복구됐고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일부 투표소는 문을 좀 늦게 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투표 기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복구했고 그만큼 늦어진 시간은 이제 투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이 선거 당국의 불법 조기 개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 내겠다고 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우편 투표를 예정보다 일찍 개표하기 시작했고 무효표를 보낸 유권자들한테 재투표 기회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선거 당국에서는 절차대로 따라서 한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대선 당일 많은 미국인들한테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얘기는 사실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죠. 이런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서 FBI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화제인데요. 사전 현장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한 사전 투표자가 지금 1억 명을 넘겼죠. 맞습니다. 1억 명 넘겨서 1억 9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전 투표 참여자는 지난 대선에서 총 투표한 사람들의 73.3%나 됩니다. 10명 중 7명, 이미 그때 투표한 인원의 10명 중 7명이 투표를 마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나 몬태나, 하와이, 워싱턴주 같은 데는 그 비율이 100%를 넘겼습니다. 지난번 투표자보다 많다는 얘기죠. 사전 투표 초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만 막판이 될수록 공화당 지지자들의 참여도 확 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경우를 보면 사전 투표 참가자 중에 민주당이 39%, 공화당이 거의 38%,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아마도 투표율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출구조사 결과인데 언제 나옵니까? 그게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게요. 각 주별로 투표가 끝난 직후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일찍 끝나는 동부의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서 먼저 나올 텐데 그게 여기 시간으로 저녁 7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둘씩 나올 거고요. 당선자가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이건 좀 다릅니다. 서부까지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금지돼 있어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각 언론사가 이제 출구 조사하고 자기들이 투표자들 전화 인터뷰했던 내용 다 합쳐서 당선이 확실하다 판단되면 그때 공개를 합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는 그게 여기 시간으로 선거 다음 날 새벽 2시 29분이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일단 우편 투표량이 워낙 많고 투표일 이후까지 또 마감 시한이 연장돼 있어서 누군가가 압승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시 대주주 요건 문제로 여당과의 의견 차이를 보여온 홍 부총리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재심 의사를 분명히 한 뒤에도 이같이 처신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첫 질의가 나오자마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책임을 지고 제가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의 표명 이유는 주식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 문제.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여당의 현행 10억 원 유지 주장이 관철되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상태였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반려하시면 계속 부총리를 수행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의사 사의 표명을 했고요. 후임자가 만약 지명이 되면 물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당 측의 질타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인가?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협의 때도 여당과 갈등을 빚다가 사의를 표했지만 대통령의 만류로 접은 바 있습니다. 당시엔 공개석상에서의 사의 표명은 없었는데 이번엔 대통령의 재신임을 확인한 뒤에도 이같이 처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카톡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서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올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김모 씨는 갑자기 딸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며 은행에 갈 상황이 아니라서 자신 대신 계좌 3개에 13만 원씩 보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 문자, 딸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6,8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2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어났습니다. 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현금 송금을 요청하면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피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전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포폰을 만들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대출을 받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제 피해가 끝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설사 자녀라 하더라도 절대 교환하면 안 되신다.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려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동전화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접속하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해온 5.18 단체가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상도 같이 철거하라고 불똥이 튀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 씨의 동상. 주변에 모여든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신발과 막대기로 때리며 울분을 쏟아냅니다. 내 가슴을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씌우고 발로 차며 철거도 시도합니다. 전두환 동상이 왜 아직 멀쩡히 서 있냐며 실제 동상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될 수 없다.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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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5.18 40주년이던 지난 5월부터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를 요구했던 시민단체입니다. 지난 5월 충청북도가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자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동상 철거를 주도한 충북 10여 개 단체는 현재 100여 개 단체가 동참하는 전국 국민 행동으로 몸집을 키워 화요문화제 등 매주 정례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동상을 철거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될 때는 농성을 하든 직접 가서 쓰러뜨리든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남대 동상까지 함께 치우라는 요구도 덩달아 시작됐습니다. 중구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는다는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이명박의 동상과 대통령 길의 폐지도 함께 요구합니다. 충청북도는 동상 철거에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충청북도 의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찬반의 중심에선 충청북도 의회는 지난 6월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도 지금껏 처리를 미루다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규모 7.0의 지진이 강타한 터키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2일 오전 지진 발생 65시간 만에 3살 아이가 구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엔 건물 잔해에서 91시간을 버틴 4살 여자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4살 아일라 게지긴 양인데요. 당시 아일라는 세탁기 뒤쪽에 몸을 숨기고 있어 건물 잔해에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일라를 구조한 구조대원은 어린 소녀가 힘겹게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구조대원들은 91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아일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재 아일라는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